새해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갈비찜과 잡채, 명절전이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겨울이었지만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그 안은 나름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오늘 이 자리를 오래 기다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앉은 식탁, 그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히 좋은 날이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더 먹어. 감사해요,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됐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네. 먹고 다녀요. 먹고 다니는 사람이 이래. 좀 쉬어가면서 해. 일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박정자는 며느리 서연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도 잘하고 야무지고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그녀 자신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말로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별 탈 없이 지나가면 그걸로 됐지. 별 탈이 없으면 뭐가 달라져요? 올해는 뭔가 하나쯤 있어야지. 무슨 좋은 일이요? 집안에 식구 하나 더 느는 거. 그게 제일 큰 복이야.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새의 덕담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박정자는 그것이 바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를 압박하려는 것도 서두르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말이 새해라는 자리를 빌려 조용히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받아든 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무게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거다. 알아서 하라고 평생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요즘은 다들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야. 엄마, 알았어. 알았어. 밥이나 먹자. 진우는 늘 그 자리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 어딘가에 서서 양쪽이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조율하는 자리. 오늘도 그는 그 역할을 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고마웠고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참. 요즘은 미리 병원 가서 검사받는 사람이 많더라. 모든 준비를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다고. 엄마, 밥 식겠다. 식으면 데우면 되지. 그날 저녁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났습니다. 상위의 음식은 거의 비워졌고 식혜는 달았으며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음식을 먹은 세 사람의 마음은 저마다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람을 말했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안도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식탁 위에 놓인 그 말 한마디를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습니다. 새해 첫날이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각자의 머릿속에는 저녁 식탁에서 오간 말들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맴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우는 운전대를 잡은 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피곤하다, 정말. 엄마 입장에선 당연한 바람이잖아. 어머니 바람이고, 나는 생각이 없어. 그게 다야.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했고 서연의 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마음 사이에서 진우는 언제나 어느 쪽도 분명히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차 안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빠, 나 아이 생각 없어. 앞으로도
알아. 알면서 왜 오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진우에게 원하는 것은 어머니를 설득해달라는 것도 편을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 앞에서 진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우는 오늘도 그 자리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한테 오늘 바로 말하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 그럼 언제 말해? 다음 명절에? 그게 아니라 나는 매번 그 자리에서 혼자 버티는 거야. 오빠는 알고 있잖아. 진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오늘 처음 한 말이 아니라는 것도, 이 대화가 오늘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서연의 생각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여러 번 이야기했고, 진우도 그때마다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한다는 말과 부모 앞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진우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그럼 그렇게 보여줘. 노력할게. 그 말. 나 몇 번 들었는지 알아? 차 안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지쳐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을 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간격이 오늘 밤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집 앞에 차가 섰습니다. 진우가 먼저 내렸고 서연이 뒤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문이 열렸고 문이 닫혔습니다. 새해 첫날 밤이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새해가 지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박정자의 머릿속에는 그날 저녁 식탁에서 꺼낸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그 짧은 침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오후 오랜 친구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자야, 나 오늘 손녀 데리고 공원 다녀왔다. 아이고,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어찌나 귀엽던지. 그래. 벌써 걸음마야. 아이들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크더라고. 볼 때마다 달라져 있어. 좋겠다. 그 두 글자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러움도 있었고, 조급함도 있었고,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그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 것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자, 너는 아직 소식 없어? 아직. 새해 한번 꺼내봤는데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더 답답하다. 말이라도 하면 대화를 하지. 그러니까 싫다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통 모르겠어. 요즘은 다들 미리 준비하더라고. 우리 며느리도 결혼하고 바로 검사 받으러 갔잖아. 괜히 시간 끌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고. 맞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기다리지만 말고 내가 좀 더 나서봐. 요즘 애들은 떠밀어줘야 움직인다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박정자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리지만 말고 나서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나서는 것이 잔소리가 아니라 도움이라고, 며느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챙겨주는 것이라고,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자는 며칠 전부터 알아보고 있던 산부인과 번호를 꺼냈습니다. 동네에서 오래되고 믿을만하다고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알아만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들고 보니 그냥 예약을 해버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며느리가 직접 알아보기 번거로울 테고
자신이 해주면 서연이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해주면 되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시각 서연은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예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연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정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도와준 것이니까.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을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예약을 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박정자는 그 사실을 아직 아들 내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주말, 진우가 혼자 어머니 집에 들렀습니다. 서연은 일이 있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너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 앉아. 서연이가 오늘 못 와서 미안해요. 괜찮아. 바쁜 거 아는데. 참. 진우야. 응? 내가 병원 예약해놨다. 서연이 데리고 내가 같이 가려고. 진우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반찬 하나를 더 챙겨놨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병원이요? 산부인과. 동네에서 오래된 데야. 믿을만해. 엄마, 그건 너무 갑자기 아니에요? 갑자기가 아니지. 새해에도 말했잖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랑 예약하는 건 다르잖아요. 다르긴 뭐가 달라. 어차피 가야 할 거 내가 잡아준 거지. 진우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잘못을 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이 더 난감했습니다. 서연이한테는 말했어요? 내가 말해. 남편이 말하는 게 낫지. 엄마, 서연이가 싫어할 수 있어요. 왜 싫어해? 검사 한 번 받는 게 뭐가 싫어? 그게 아니라 본인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있으면 말을 하든가. 새해에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없었잖아.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새해 저녁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동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서연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일단 내가 서연이한테 얘기는 해볼게요. 그래. 밥 먹어. 식는다. 박정자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을 다 했다는 듯이 진우는 밥을 먹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서연에게 할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에게 연락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처럼 첫마디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어머니 집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꺼내도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서연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눈치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오늘 엄마 집에 갔다 왔잖아. 응. 엄마가 병원 예약을 해놨어. 병원? 산부인과. 내 이름으로. 서연은 책을 덮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하게. 진우는 그 움직임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응. 엄마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바쁠 것 같아서 직접 잡아줬다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도 엄마한테 그 말은 했어. 오빠는 뭐라고 했는데. 서연이한테 얘기해 본다고. 취소해. 일단 한 번만 가주면 안 돼.
엄마 마음이. 오빠, 응, 나 갈 생각 없어. 진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서연이 가지 않겠다고 했다고 그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연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발품 팔아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잡아준 자리였습니다. 그것을 취소한다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어떻게 될지 눈에 선했습니다. 진우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말하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약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우는 끝내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진우의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그러나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되지 않았습니다. 예약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옷을 차려입고 머리를 매만지고 병원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가는 자리라고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서연이랑 병원 갔다 올게요. 그래,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먹어요. 알았어.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박정자는 병원 앞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이었습니다. 로비 한쪽 의자에 앉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갔습니다.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혼자 온 여자도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핸드폰을 꺼내 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서연이 어디야? 벌써 20분이 넘었다. 엄마,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돼. 연락이 안 돼. 무슨 소리야? 엄마, 일단 나도 다시 해볼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정자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오후에 햇살이 길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그 햇살 속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에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그것은 화가 난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박정자에게 이 자리는 단순한 병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동안 박정자는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연 건 진우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있지? 엄마, 일단 들어와요. 괜찮아. 여기서 하면 돼. 서연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왔니?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갈 생각이 없었다고. 네, 박정자는 그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거나 몸이 안 좋았거나 아니면 깜빡했거나 그런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갈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봐서 잡아준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저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잖아요. 물어보면 갔겠어?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우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싫다고 말을 했어야지. 새해에도 아무 말 없었잖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꼭 해야 했나요? 말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병원까지 예약하실 줄은. 두 사람의 말은 서로를 향하고 있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며느리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의사가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너무 달랐습니다. 엄마, 일단 들어와서 얘기해요. 됐어. 엄마,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그것도 몰라줘? 도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박정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해도 닿지 않는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진우가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됐어. 들어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진우는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진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그 말이 자꾸만 귀에 걸렸습니다. 도움이 아니라면 무엇이었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안방에서 나오다가 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왜 이러고 있어?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서연이가 안 왔어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은 그 말이 나와요? 며느리가 그랬는데.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시간 말을 아껴온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건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고. 나선 게 아니잖아요. 도와주려고 한 거지. 도와달라고 했어? 부탁도 안 했는데 나선 거잖아. 박정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늘 조용히 있다가 늘 신문이나 보다가 그런 남편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당신은 손주가 보고 싶지도 않아요? 보고 싶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요?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걔들 삶이야. 박정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맞다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보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박정자는 오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다가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가 병원 로비에서 혼자 기다리던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아직 끝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자도 서연도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사이에서 어느 쪽에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가라앉아 있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진우가 먼저 물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처럼 조심스럽게. 서연아,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 아이 생각이 없는 거 언제부터였어? 서연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우리 엄마 있잖아. 나 어렸을 때 엄마가 항상 피곤해 보였어. 밥 차리고, 빨래하고, 우리 챙기고. 그러면서도 일은 또 나갔잖아. 쉬는 날이 없었어. 서연의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집안일과 아이들은 온전히 어머니의 몫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어린 눈으로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 있어.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 그냥 웃더라. 꿈. 하면서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어. 그 웃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서연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꿈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을,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나는 엄마가 나쁜 삶을 산 게 아니야. 근데 나는 달랐으면 했어. 내 시간을 갖고 싶었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싶었어. 그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이를 낳으면 우리 엄마가 살아온 것처럼 똑같이 사는 거잖아. 나한테는 그 길로는 못 가겠어.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말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오래 생각해온 것이었습니다. 오래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얘기 왜 나한테 진작 안 했어? 했어. 이렇게 자세히는 아니잖아.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어. 오빠도, 어머니도. 그 말이 진우의 가슴에 걸렸습니다.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다는 말. 서연이 혼자 오래 안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우는 자신이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제야 느꼈습니다. 미안해. 뭐가? 제대로 들어주지 못해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오래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열린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박정자는 친구 명숙의 손녀 돌잔치에 다녀왔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친구의 경사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색동저고리를 입은 아이가 돌잡이를 하는 동안 박정자는 내내 웃었습니다. 웃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자야, 이리 와봐. 우리 예린이 좀 봐. 어때, 예쁘지? 아이고, 정말 예쁘다. 눈이 똘망똘망하네. 안아볼래? 이리 줄게. 내가 안아도 돼? 당연하지. 어서. 박정자는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무게였습니다. 아이는 박정자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자는 웃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때, 좋지? 좋다. 정말 좋네. 정자, 너도 빨리 이런 날이 와야 할 텐데. 요즘은 어때, 며느리가? 그냥 기다리는 중이야. 너무 기다리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 예약 이야기를, 며느리가 오지 않은 이야기를 명숙에게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돌려주면서 박정자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봄이 오려는지 길가에 작은 꽃봉오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정자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박정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없이 입술만 움직이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욕심이었나?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나서 박정자는 잠시 멈췄습니다. 스스로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손주를 바라는 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작은 아이의 손가락 온기를 느끼고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돌잔치는 어땠어? 좋던데. 왜? 힘들었어? 아니, 그냥 좋았어. 아이가 예쁘더라고. 당신은 진짜 안 궁금해. 우리 손주. 궁금하지. 근데 어쩌겠어. 어쩌긴. 그냥 그렇다고. 두 사람은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냄비를 올리고 찬장을 열고 평소와 다르지 않은 손놀림으로. 그러나 오늘 혼자 꺼냈던 그 말은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욕심이었나? 평생 한 번도 스스로에게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자네 집안은 아직 겨울 같았습니다. 아들 내외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된 연락이 없었습니다. 진우가 가끔 전화를 했지만 짧았습니다. 안부를 묻고 밥 먹었냐고 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박정자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계단 손잡이를 잡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침 같은 층에 사는 경숙 씨가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1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정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하얗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어서 들어가요. 제가 같이 올라갈게요. 고마워요. 경숙 씨. 경숙 씨가 돌아가고 나서 박정자는 소파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오랜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그러나 혼자 누워 있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할까봐. 아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그날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수는 이미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박정자가 나가보니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아. 이 시간에 어떻게? 경숙 아주머니가 진우 오빠한테 연락을 했대요. 오빠가 오늘 야근이라서 제가 왔어요. 들어가도 돼요? 박정자는 말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안 좋으세요? 별거 아니야. 잠깐 어지러웠던 거야. 병원은요? 이 정도로 병원까지 가. 그래도 한번 가보셔야죠. 내일 같이 가요. 박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가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있는 것들을 꺼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자는 소파에 앉아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부엌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안 와도 됐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그 짧은 대답이
박정자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애써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드세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고맙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는 죽을 먹었고 서연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가라앉아 있는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금 녹아드는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서연이 돌아가고 나서 박정자는 한동안 빈 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운해서도 고마워서도 미안해서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박정자는 그냥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실에서 조용히.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약속대로 박정자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어지럼증이라는 진단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먼저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박정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뭐 드실래요? 따뜻한 거면 뭐든 괜찮아. 유자차 어때요? 그래.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깥에는 봄볕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잔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박정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준비한 말처럼, 그러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말처럼. 서연아. 나 솔직하게 말해도 돼. 네. 손주가 생기면 이 집안이 얼마나 따뜻해질까 싶었어. 그 생각만 했지. 내 마음이 어떤지는 못 봤던 거야. 그 말을 꺼내고 나서 박정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어딘가에 닿는 것을 느끼며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요, 어머니한테 계속 시험 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를 낳아야 합격인 것처럼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알아요. 근데 어머니, 저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가 저 키울 때 정말 쉬는 날이 없었어요. 밥 차리고, 빨래하고, 일 나가고,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그 웃음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는 그 길로는 못 가겠어요. 어머니한테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죠. 박정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의 말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신의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진우 키울 때. 힘들다는 말을 못했어. 그냥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솔직히 나도 벅찼어.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래.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나도 모르게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되고 나니까 나도 내 엄마랑 똑같아진 거야. 그걸 몰랐어. 어머니,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했어. 왜 그러는지. 그냥 내 생각만 했지. 내 사정은 들으려고 안 했잖아. 그 말이 나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박정자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엔 괜찮지 않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용서한다고 하기엔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유자차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며 어머니, 저도요. 제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무서웠어요. 말하면 더 나빠질 것 같아서. 나한테. 네.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박정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가슴 한쪽을 쳤습니다. 싫어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무섭게 굴었나? 무서운 게 아니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눈물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자도 눈을 깜빡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의 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연아. 나는 앞으로 그 얘기 안 할게. 아이 얘기. 더 이상 안 할게. 그건 너희가 결정할 일이야. 감사해요, 어머니. 박정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빛 속에 한동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오늘 있었던 일을 마음속에 안고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진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빠, 오늘 어머니랑 얘기 많이 했어. 무슨 얘기? 내가 왜 아이를 원하지 않는지. 우리 엄마 얘기도 했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오빠 키울 때 본인도 힘들었는데 그냥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똑같이 했다고. 엄마가 그런 말을 했어. 응. 그리고 앞으로 아이 얘기 안 하겠다고 하셨어. 엄마가 이해해줘서 다행이다.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 나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무 혼자 담아뒀던 것 같아. 진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정자도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평소엔 잘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영수가 텔레비전을 끄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다르네. 서연이랑 카페에서 얘기 좀 했어요. 무슨 얘기? 서연이 친정엄마가 많이 힘들게 살았대요. 쉬는 날도 없이. 그래서 자기는 그 길로는 못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그 애 사정은 하나도 모르고 내 바람만 밀어붙였던 거야. 그랬구나. 당신은 진작 알고 있었어요? 몰랐지. 근데 애들 사정이 있겠거니 했어. 나는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제 알았으면 됐지. 그 주말 아들 내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박정자는 냉장고를 열고 서연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올렸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그냥 앉아 있어. 같이 해요. 박정자는 잠깐 서연을 바라보다가 앞치마를 건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부엌에 섰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박정자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서연은 나물을 무쳤습니다. 부엌이 따뜻해졌습니다. 너 된장찌개 좋아하지? 네. 어머니 된장찌개 제일 좋아요. 맨날 맛있게 먹었는데 말을 못했어요. 거실에서는 진우와 영수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 나네. 그러네요. 진우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크게 웃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게 자연스럽게. 진우는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참고 있는 것 같은 팽팽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많이 먹어. 감사해요, 어머니. 나는요? 너는 알아서 먹어. 웃음이 났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누구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서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박정자가 옆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없었습니다. 아이 문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식탁을 무겁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오면 좋지.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박정자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영수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좋았네. 그러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강요 없이 모인 가족이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